안녕하십니까. 사암침법을 포함한 모든 침술이 황제인 정통사암침으로서 명의를 배출하고 있는 정통사암오행침구학회에서 오늘은 비과학적 양의학 61번째 시간으로서 건선치료 방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팅창은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채팅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에서 김달순 원장하고 채팅이 가능합니다. 건선이 보이죠? 이 건선 또한 양의학, 체질론과 상한론에게는 대책이 없는 질환이나 정통사암침으로서는 치료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매우 쉽다는 것은 이제 성공률로 따지는 거죠. 거의 100%가 나와야죠. 명의를 배출하고 있는 정통사암 오행침구학회에서 명쾌하게 결론을 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게 되면요. 2018년에 약 2조 원입니다. 2조 원이고 2026년에 8년 후에는 거의 4조 원의 건선치료 시장이 있는 것이죠. 물론 제약회사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상한론은 여기서 적용이 안 되죠. 한사가 외부로부터 침습해서 질병이 발생하는 과정인데 한사는 이제는 없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죠. 그러니까 상한론 자체가 적용이 안 되는 것이고 체질론을 봐서도 마찬가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즉 건선에 걸리는 사람들이 이만큼 더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건선에 걸릴 수 있는 체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더욱더 자손을 많이 낳게 됐다는 얘기인데 이 8년 차이에 그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체질론도 여기는 해당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2019년 대비 2026년에는 건선 시장이 9.4% 증가를 한다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양방에서는 뭡니까? 포기를 하지 않고 이 시장을 놓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양방에서도 치료는 실패를 했다는 증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건선에 대해서 다음 백과를 가보게 되면요. 피부질환이죠. 이러한 피부 상태가 나오죠. 피부에 은백색의 비늘로 덮여있는 경계가 뚜렷하며 크기가 다양한 홍반성 구진 및 판을 형성하는 질환으로 조직학적으로 상피의 과다 증식을 특징으로 합니다. 만성 염증성 피부병이죠. 거의 불치병에 가깝죠. 난치병이라기보다는. 원인은 유전적 요인, 환경적 악화 또는 유발 요인, 면역학적 요인 등이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원인 모릅니다. 어떤 질병도 양방에서는 원인을 알아낼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거기에 관심이 없는 것이죠. 증상은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특징적인 피부와 손톱의 변화를 관찰하고 신체 검진의 결과를 시초로 건선을 진단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뭡니까? 손톱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죠? 손톱은 간이 주관을 하니까 간의 상태를 뜻하는 것이죠.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선을 완전히 다시는 안 생기게 치료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양의학의 한계를 여기서 증명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건선병변을 사라지게 하고 이를 유지시킬 수는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희생의 대가가 따라야죠. 즉 간이 그만큼 망가진다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국소치료, 광선치료 및 전신치료로 나눌 수 있으면 이렇게 치료를 해서 효과를 다소는 볼 수가 있지만 치료를 받는 만큼 몸이 더 상하도록 되어 있죠. 여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쭉 읽어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건선치료 화학물질에 관해서 다음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쭉 설명이 나오죠. 뭐 건선치료제 국내 허가, 요거는 바로 하루 이틀밖에 안 된 따끈따끈한 내용이네요. 건선치료제 허가, 뭐 시장이 점점 커진다는 얘기죠. 어쨌든 간에 이들은 다 부작용이 심각하게 있습니다. 연고를 쓰든 복용을 하게 되거든 어쨌든 간에 여기 나와 있죠. 간 신부전 환자는 쓰면 안 된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매번 말씀드립니다만은 간 신부전이 있는지 없는지는 검사를 받는다고 해서 판정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현대의학의 기술이 완전하게 건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이상 반응 또는 부작용들이 쭉 설명이 나와 있죠. 칼시베트 연고, 칼시보트 연고 다 비슷한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재미있는 내용이 있죠. 카페가. 인터루킨 제제들이 이제 설명이 쭉 되고 있죠. 어쨌든 간에 양의학에서 접근하는 방법은 원인에는 관심이 없고 대증요법에만 치중을 하고 있는데 그 대증요법을 새로운 화학물질로 접근을 해 들어가기 때문에 간을 어떤 방법으로든 손상을 시키도록 되어 있죠. 환자가 부작용을 느끼든 못 느끼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먼저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죠. GMO, GMO 포함 제품, GMO 사료를 써서 기른 동물, 백신, 대추, 인삼, 계피, 마늘 등 각종 양방치료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주요 원인이라고 이해를 하셔야죠. 그래서 이런 원인을 제거하지 않게 되면은 치료는 될 수 있습니다만은 치료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도록 되어 있죠. 참고로 정통사암 오행침구학회에서 그동안에 블로그에 발행시켰던 질병치료에 관한 백과사전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요. 참고로 한의사는 원인을 알지 못하는 질병 또는 원인이나 증상을 알아도 서양의학으로서 못 고친다고 하는 질병 그리고 난생 처음 보는 질병 모두를 쉽게 치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표를 사용하는 방법은요. 이 번호를 칸을 누르게 되면은 누를 때마다 이런 식으로 앞뒤가 바뀌어서 나오고 질병의 이름을 갖고 이렇게 순서를 정렬을 시킬 수도 있고요. 반대로 치료 방법의 링크를 갖고 정렬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페이지당 줄수를
10개에서부터 100개까지도 할 수 있고, 이 검색창을 이용해서 질병의 이름을 직접 검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포스트를 발행을 할 때마다 이 표가 업데이트가 될 것입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다른 치료 방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을 다시면 새로운 포스트로 답을 드릴 예정입니다. 피부는 한의학에서는 폐가 주관을 한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한의학에서 많이 또 실수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폐는 음이고 부부관계에 있는 대장은 양인데 그 음과 양의 합의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폐가 허하면 대장은 실 쪽에 가까워져야 된다. 또는 폐가 실하면은 대장이 허 쪽으로 가까워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폐와 대장은 부부의 관계이기 때문에 부인이 백만장자인데 남편이 거지일 수는 없는 것이죠. 반대로 부인이 거지인데 남편이 백만장자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폐가 건강하지 못하면 대장도 건강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은 폐정격과 대장정격을 한꺼번에 쓸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중요한 것은 현대 질병의 추이가 간의 손상에 의한 질병이 거의 100%가 가깝다고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항간사를 꼭 추가를 해야 될 걸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간이 건강하지 못하면 간이 해독작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독소 성분이 혈액을 타고 다니다가 그것이 결국에는 피부에 나타나서 그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증상이 있는 곳에 따라 치료 방법도 바뀌어져야 되겠고, 물론 정통사암 오행 침구 학회에서만이 가르치고 있는 정확한 비교 맥진법을 사용을 하게 되면 방금 말씀드렸던 폐정격, 대장정격 외에도 한열보사법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환자에게 다른 증상이 있다면 그 증상도 동시에 치료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바뀌어져야 됩니다. 정통사암 오행 침구학회 회원이라면 누구든지 쉽게 치료 방법을 바꿔낼 수가 있죠. 안성맞춤으로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린 치료 방법들을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통사암 오행 침구학회에서만이 가르치고 있는 김형관 보사법을 모르게 되면 원하는 효과를 얻기가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